이 이야기는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도 위대한 발견을 기대하지 않았던 평범한 신경과학 실험실에서였다. 연구진은 단지 스트레스가 인간의 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반복 실험 중 한 피험자의 뇌 스캔 결과가 연구실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약물도 아니었고 명상훈련도 아니었으며 복잡한 심리치료의 결과도 아니었다. 단 하나, 매우 단순한 호흡 패턴이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이 호흡법은 정확히 28일 동안 특정한 리듬으로 숨을 쉬는 방식이었다. 연구진조차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뇌는 실제로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성공, 집중력, 판단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과 혼란 속에 머무를까? 그 답은 의지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숨쉬는 방식에 있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전두엽 피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영역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집중력, 감정 조절, 충동 억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공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는 판단 능력이 바로 이곳에서 작동한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반응을 분석하던 중 특정한 호흡 패턴을 반복한 피험자들에게서 이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단순히 편안해진 수준이 아니었다. 뇌 스캔에서는 신경 연결이 더 촘촘해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회로가 다시 깨어난 것처럼 보였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들조차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호흡만으로 뇌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주라는 동일한 기간 동안 실험을 반복할수록 결과는 더욱 분명해졌다. 피험자들은 이전보다 차분해졌고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외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뇌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호흡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방법은 매우 단순했다. 4번에 걸쳐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멈춘 뒤 다시 4박자에 걸쳐 숨을 내쉰다. 그리고 다시 4박자 동안 멈춘다. 이 리듬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였다. 흔히 박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흡을 단순히 긴장을 풀기 위한 이완 기법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 단순한 리듬이 뇌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뇌를 하나의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불안과 산만함을 담당하는 영역에는 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생각은 많아지지만 정작 중요한 판단은 늦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흔들린다. 그런데 이 444 호흡을 지속하면 뇌는 새로운 우회 도로를 만들기 시작한다. 혼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중과 실행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연결되는 신경 경로가 강화되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차이는 노력도 운도 아니었다. 뇌가 어떤 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되어 있느냐의 문제였다.
이 지점에서 연구진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이 호흡을 하는 사람들만 변화가 일어나는가? 답은 뇌의 가소성, 즉 스스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뇌가 고정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선된다. 사사산산사 호흡을 처음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주신경이었다. 이 신경은 심박수, 호흡, 감정 반응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일종의 리셋 버튼과 같다. 평소 이 신경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사소한 압박에도 쉽게 긴장하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판단력이 흐려진다. 연구 결과 단 일주일의 호흡 훈련만으로도 미주신경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는 뇌의 이성적 영역과 감정적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었다는 신호였다. 다시 말해, 감정이 앞서던 뇌가 점차 이성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뇌 안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 특유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이런 신경 경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다. 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을 도션을 넘어 생화학적인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다. 이 물질은 뇌를 차분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흥분과 불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나사난 호흡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가바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수치는 점차 안정적인 범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코르티솔은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실제로 뇌 조직을 위축시키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서 사고는 더 명확해지고 감정은 과잉 반응을 멈추었다. 이 시점에서 한 참가자의 변화가 연구진의 관심을 끌었다. 바쁜 업무에 시달리던 한 직장인은 불과 2주 만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상황들이 이상할 정도로 감당할 만하게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의 차분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뇌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호흡이 단순한 휴식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호흡의 리듬을 대충 맞추거나 며칠 빠뜨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숨을 너무 빠르게 쉬고 어떤 사람은 멈추는 시간을 과도하게 늘린다. 그러나 연구진은 분명히 강조했다. 이 산난산난산사 패턴은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이 리듬은 각성 상태를 유지한 채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균형점이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쉽게 되돌아간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호흡을 이어간 경우였다.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신경 경로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첫 주에 느꼈던 귀찮음과 두 번째 주에 찾아오는 의심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 뇌는 다시 익숙한 불안과 산만함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안정된 상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주에 들어서자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뇌의 기본 작동 모드가 바뀌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그동안 불안, 후회, 걱정 같은 반복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사나사사사사사사삼 호흡을 지속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점차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 생각이 자동으로 문제를 되짚는 대신 해결책과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와 대안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 연구진은 이 변화를 보며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떠올렸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뇌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참가자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의 변화를 경험했다.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뇌가 이전보다 더 넓은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실험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극한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집단들은 이 호흡의 가치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군사훈련과 고위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던 이 패턴은 명상이나 정신수양이 아니라 생존과 성과를 위한 도구였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호흡은 유일하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을 숙달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결정을 내렸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 세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들이 사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와 유사한 호흡 패턴을 일상 속에 녹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액의 코칭 프로그램 뒤에는 늘 같은 원리가 숨어 있었다. 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호흡을 통제하는 것. 압박이 클수록 숨을 지배하는 사람이 상황을 지배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성공은 더 많은 정보나 전략 이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22일이 지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 변화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성과나 집중력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세상과 기회를 대하는 감각 자체의 변화였다. 이전에는 우연처럼 스쳐 지나갔던 기회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도 미묘한 흐름을 감지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뇌가 기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위협 신호보다 기회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재학습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해왔던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마주하게 된다. 늘 불안해야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고방식, 긴장을 풀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대신 차분함 속에서도 충분히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았다. 어떤 참가자들은 이를 내면의 신뢰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외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뇌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호흡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재구성하는 도구가 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는 과학을 넘어 시간의 깊은 곳으로 이어진다. 현대 신경과학이 이제서야 설명하기 시작한 이 원리는 사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지혜와 맞닿아 있었다.
오래된 수행 전통에서는 호흡을 생명의 흐름을 다스리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름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숨을 통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는 이 고대의 통찰이 결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특정한 호흡 리듬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동기화시키며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28일 동안 이 과정을 완주한 사람들의 뇌는 더 이상 예전의 패턴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차분함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려는 태도였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쌓일 때 뇌는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 또한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건도 배경도 필요 없다. 오직 매일 몇 분 자신 숨을 마주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삶에서 불안을 신호로 삼아왔는가? 아니면 신뢰를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 호흡과 함께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과 신념을 솔직하게 나눠주길 바란다. 그 선택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